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래 세대의 원칙.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면은 어린이들, 살아있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가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 도시농업을 하면 도시의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 대응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도시농업이다. 세 번째가 시민 참여거든요. 시민 참여는 그 오두막집의 중간에 있는 대돌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시민 참여인데 도시농업은 시민 참여를 또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것이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 공항의 그입니다. 이거 이제 다 자전거를 끌고 왔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텃밭은 가능하면은 생활권에 있는 것이 좋겠죠. 멀리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정도 타고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텃밭이 가장 적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농업은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그 프랑스에 있는 꼴롱이라는 그 파리시 외곽에 있는 조그만 도시, 인구 한 8만 정도 된 도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낮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텃밭의 모습이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인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텃밭이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이렇게 한가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전에도 나온 그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임자입니다. 이 텃밭의 책임자고 우리를 안내해 준 사람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저게 이제 부모들 모습 보세요. 부모들이 다문화 가정인 걸 알 수 있죠. 다 다문화 가정이고 주로 이제 저쪽 중동 사람도 꽤 있어, 아프리카 중동 사람도 꽤 있는 거기도 하고 애들 보면 굉장히 다문화 가정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의 현장은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 여기 모여서 있잖아요. 모여서 애들끼리 서로 섞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밑에 이제 닭 있지 않습니까? 닭들 있고 뭐 오리도 좀 있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농장이 돼버려요. 도시 농장이라고 영국에서 도시 농장 시티팜이라고 하면은 동물 소가축 조그만 가축들이 있습니다. 애들 그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보면서 이 닭이란 것이 꼭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치킨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애들한테 만져보게 해요. 애들 만져보게 하고서 따뜻하구나.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죠. 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또 먹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한 이행기 프로젝트의 이제 텃밭에 있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공동 창업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조그만 그 구조물이 네이버후드 아카데미라고요. 뭐 조그만데요. 한 서너 평쯤 될까요? 이런 규모의 공간인데 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게 그런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후드 아카데미에서 그 마을 학교 이런 의미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 있지 않습니까? 요 팜플렛 한 장짜리인데요. 저것이 이제 도시 농부 선언문입니다. 한 장 얼마 된 저걸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 굉장히 좋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다 많은 단체에서 그 단체의 선언문으로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내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베를린시에 있는 그 도시농부들이 모여서 도시 경작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번역을 하고 또 이제 그 독일의 유학생한테 독일어하는 감수 받고 원래 이거 왜 내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홈페이지에 영어 번역문이 떠 있더라고요. 영어는 뭐 제가 좀 읽을 수 있으니까 번역을 하고 원문 대조하고 한 3개월 이 한 장 번역하는데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뭐 여러 단체에서 이거를 그냥 갖다 써 자기들끼리. 어디 봐도 독일에서 나왔다 또 내 이름이 들어간 것도 없을 거고 근데 좋은 일이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 원작이 아니니까요. 뭐 그 다 좋은 일이니까 뭐 하고 하여튼 그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언문이었던 거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아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마을 학교 같은 걸 만들어 놓고도 하는구나. 자, 네 번째가 사회행평입니다. 도시농업은 그 사회행평에도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리시에 있는 옥상 텃밭입니다. 옥상 텃밭이고요. 이 면적이 꽤 커요.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만만치 않은 이죠. 그리고 그날 서 있는 저 동양계 사람이 선생님이고요. 밑에 학생들은 청소년인데요. 다 흑인들이더라고요. 흑인들인데 그날 뭐 이 학습을 왔습니다. 학습 데리고 왔는데요. 이것은 그 파리 시내에 있는 그 옥상 텃밭으로 유명합니다. 뭐 관광객이 꼭 도시농업 가려면 꼭 이리 데리고 간다더라고요. 왜 유명하냐면요. 이 밑에 이게 이 종합 스포츠 센터예요. 그 밑에 가 보니까요.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 줄이 많이 끄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용도로 하는 실내 스포츠 시설인데요. 이 옥상이에요. 건물 높이가 한 4, 5층 정도 굉장히 높아요. 한 5층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이게다가 텃밭을 만들고 왼쪽에는요 그 도시농업학교가 있고요. 양봉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제 공동체 텃밭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거 이제 설계를 할 때는요, 이 건물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제 계단을 타고 건물 옆으로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엘리베이터가 설계가 안 됐대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면은 처음에 이걸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이게 같이 하는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장애인은 어떻게 올라오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애인이 올라올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거는 공동체 텃밭이 아니지. 이거는 시에서 만드는 그런 서울 파리 시민 모두가 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텃밭인데 왜 장애인은 올라올 수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일리가 있다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요. 한 1억 정도 더 들었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은 왜냐하면 이게 사회 형평을 이 텃밭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텃밭, 공공 텃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된다. 누구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개방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날 이 학습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 이 공유의 원칙, 공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입구 쪽에 이 현관 쪽에 이게 초록선 협약이라고 있더라고요. 초록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공공 행사를 해야 되고요. 지역 삶에 위임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시민한테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잖아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텃밭이 운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까 말한 그 꼴롱이라는 도시인데요. 상당히 좀 이렇게 못 사는 동네더라고. 딱 보니까 이 건물이 있잖아요. 오른쪽 건물이 비어 있어요. 막 거의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비어 있고 조금 이렇게 이게 철길이 다니고 하면서 조금 이 저소득계층인 지역이라는 걸 보면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래도 이게 큰 숨통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 시 차원에서 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텃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또 이거 사회 형평에도 기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베르린에 있는 공항 텃밭인데요. 한 300곳 정도 되는 건데 뭐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가 6월 말 7월 초쯤 됐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이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여기 벤치가 있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앉아도 돼요. 벤치, 한번 그런 말 듣고는 아무 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나가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다 우리 그 시민의 거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내 거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텃밭은 자기 소유일지 몰라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은 이제 지하수를 쓰는데요. 이게 네 군데 외곽에 이 텃밭 구석에다가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물탱크가 있는데 물당분이 있어요. 물당분 서로 교대를 해가지고요. 물당분 이름이 쫙 적혀 있더라고요. 원료는 누가 당분이고 그 물당분이 그 물을 길어가지고요. 길어가지고 그 탱크에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돼. 왜냐하면 펌핑장은 한 곳인가 정해져 있고요. 그걸 해가지고 밖에처로 날로서 자기 이 구역이 이제 한 네 구역도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구역에 있는 물탱크에다 불을 채워놓은 당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경제입니다. 도시농업은 경제적인 측면도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게 지금 파리시 외곽에 있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데 이게 지금은 문을 닫은 역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표도 팔고 한 대합실인데요. 지금은 식당으로 서고 있어요. 식당으로 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농업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이 식당 이름은요. 위에 리사이클 되어 있잖아. 리시클레리 해가지고 리사이클이잖아요. 식당 이름이 재활용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재활용이에요. 예를 들면 들어가면요. 포크 등 식기들이 다 재활용이에요. 이빨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기가 조금 더럽는데 다 버린 것들 쓴 거예요. 그다음에 그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요 테이블 있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재활용. 테이블, 식탁, 의자들이 다 재활용. 왜냐하면 이 개념이 재활용 식당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요 옆으로 철길 옆으로요. 다 텃밭이더라고요. 텃밭이 이제 도시농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안 쓰는 기차역 역사 또 옆에 철길 이런 것도 도시에 땅이 부족하니까 다 텃밭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 지금 이제 기차가 안 다닙니다. 여기 이제 대합실이에요. 대합실. 요 식당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지금 안 다니는데 옆에 땅 있잖아요. 이쪽으로 텃밭이 쭉 이렇게 있어요. 텃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 이제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지금 대합실에 보면 밑에 그 식탁 보세요.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자도 다 주워 온 것 같아요. 허름해요. 그래서 보통 식당에 만찬을 주겠다면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고 더럽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이게 재활용 식당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당이 재활용이에요. 컨셉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점심을 거기서 먹었는데요. 유기농으로. 근데 식당은 음식은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식당에도 보면 식물로 이렇게 좀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 거잖아요. 농업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또 도시농업 교육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한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왕실 채소밭, 왕실 채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향기를 입힌 마리 앙뚜아네트 홍차. 여러 개의 형태가 있는데 이게 다 안에 홍차가 들어있고요. 이 홍차인데 이 홍차 브랜드가 마리 앙뚜아네트. 근데 꼭 사간다더라고요. 이름 마리 앙뚜아네트는 비운의 왕비, 이제 단두대에 채용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름에 써가지고 했는데 얼굴이 깔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석 정원사.
이 총책임자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또 판매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수직에 맞는 비즈니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인데요. 영국에 있는 그 도시 농장, 영국의 도시 농장의 입구인데요. 지금 이 기부 도네이션이 기부니까 뭐 기부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찍은 게 아니라 요걸 찍은 거예요. 요거. 영어로 보면 로컬 푸드라고 되어 있고요. 요 달팽이처럼 생겨 있잖아요. 요 두 개가 묶어서 하나인데 이게 이제 기부받은 곳이나 뭐 이런 데 기관들 표시하는데요. 여러 개 기관들인데 요걸 팻말을 붙여 놨어요. 여기 요 팻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 복권이에요, 복권. 그 스포츠 복권의 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국에서는 있잖아요. 도시 농업이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택 복권처럼 복권의 일부를 도시 농업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시 농업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국은 이제 축구라든지 각종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이 발달됐어요. 축구도 토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같은 데도 더 투자도 많이 합니다. 영국이 지난 그 리우에 올림픽 했었잖아요. 리우 올림픽 했을 때 영국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한 5위, 6위 정도까지 하는데 영국이 원래 스포츠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이 복권 때문에. 복권을 가지고요. 그 선수들한테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전략을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야, 우리 영국이 너무 스포츠를 못한다. 근데 스포츠는 가만 보면은 이거는 어린애를 키우고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자전거 같은 거, 사이클 같은 것도요. 사이클 기술이 굉장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이 첨단 기술 들어가야지 사이클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없으니까 이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스포츠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걸 한 10몇 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우 회의 때 굉장히 성과를 거뒀고, 그 이제 2020년이면 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0년. 한 2년 남았는데요. 영국 뭐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거을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종목은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안 되는 종목 포기하는 거 뭐 안 되는 거는 사회체육회 즐기는 걸 하. 그래서 포기한 것이 탁구. 그러니까 탁구 우리는 죽어도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투자할 거냐면서 자 탁구는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영국에 이제 뭐 조정이라든지 사이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돈을 쏟아붓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도시농업도 재정적으로 해준다.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뭐 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다 자치구나 서울시가 돈을 확보해서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 자립심이 없어요. 다 그냥 돈을 다 대주니까. 근데 이쪽 가면요, 저런 돈이 금액이 많잖아요. 다 주민들이잖아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기부도 하고 회비도 내고 해서 독립적 운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공익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기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부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르. 그 몽마르트르 언덕 올라간 입구 쪽에 이게 도시농부 시장이 농부시장이 들었었어요. 농부시장이 있어서 딱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알고 갔죠.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파리시에 그 농부시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 농부시장 말고는요, 집 주위에서 값싼 그 유기농산물을 파는 시장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예요, 길거리. 길거리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딱 일주일에 딱 정해진 날에만 열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이거는 근데 부러운 거는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런던의
도심에도 농부시장이 많이 있었는데 특이한 거는요. 대학교 교내에 농부시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왜 학교로 가지? 했는데 학교로 들어가니까 학교 교정에 주중에 아침 10시, 11시에인데 농부시장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는 거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심에 농부시장이 여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넓잖아요. 그 땅이 많으니까 그 학교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정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그 농부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도 팔지만은 그 먹거리도 막 팔더라고요. 요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몇 사람 만나서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 농부시장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그 로컬 푸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지역 농산물법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새로 생겼는데 그 행정구역 내만 따지면 굉장히 좁아요. 우리는 로컬 푸드라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 생산된 것만 로컬 푸드라 하는데 영국에는 뭐 굉장히 넓어, 엄청나게 넓어서 거의 뭐 우리 그 수도권 전체가 로컬 푸드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부시장을 인정받는 범위도 넓어요. 여러분 그 직거래 장터하고 농부시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거 농부시장이야. 농부시장하고 직거래 장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농부시장은요. 농부가 직접 와서 팔아야 돼. 자기가 그 기른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 농부가 직접 와서 팔아야지 그게 농부시장이에요. 직거래 장터는 그냥 아무나 팔아도 돼. 직거래 장터는요. 생산지와 소비지를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와서 팔아도 돼요. 아무나 와서 파도 직거래 장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농부시장이라 했는데 농부가 안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농부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직거래 장터지. 그래서 근데 영국에는요. 본인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 농부의 아들도 돼. 아들, 딸도 되고요. 할머니,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등록한 그 사람이면요. 그 농부 아들의 친구도 돼요. 농부의 아들, 내가 어디 가는 거는 당신이 농부냐 물어봤거든. 아니, 나는 이 농부 아들의 친구라고. 나는 등록을 했대요. 농부시장에 팔 수 있는 게 있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있다. 그거의 농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폭넓게 해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게 이렇게 농부시장을 농부가 직접 왔으면 파는 농부시장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이렇게 편법도 되는 것 같아요. 직거래 장터면서 농부시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제가 말한 농부시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일자리거든요. 현재 도시농업은 우리나라는요. 도시농업이 이 발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 농식품부가 도시농업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도시농업을 취미로 국가시켜 놨어요. 취미로 하는 것만 도시농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는 도시농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그린벨트에 있는 전업농 있잖아요. 농부, 정말 직업이 농부인 사람이 서울에 굉장히 많거든요. 수천 명이 서울 시민이 농부예요. 도시농부가 아니라 그냥 농지에 그 자기 생계가 농업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농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생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식품부는요. 그거를 도시농업을 안 쳐요. 도시농업이란 도시민이 취미 육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도시농업이 농촌 도농상생에 기여해야 돼. 이러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농식품부 때문에 도시농업이 법적 제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컸지만은 또 농식품부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미로만 하고 이렇게 뭐 생산하고 이런 거 그거는 생산을 못하라고.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렇게 도시 농부들이 생산을 많이 하면 농민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상남도에서 그 경상남도 도시농업 조례를 만든다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론회를 여는데 그 도의회 의원, 공무원들, 시민단체 다 반대하더라고. 왜냐면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도시농업 조례가 아주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농촌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잖아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북도. 그런 데는요, 그 도시농업이 너무 발전되면은 농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뭐, 지금은 한 6% 정도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예전에는 막 70%가 우리 농민이었는데, 지금 10%도 안 되고요. 지금 6%,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부가 뭐 직불금이니 뭘 하고 농민한테 뭐 돈을 쏟아부어도 이 농민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도시농업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경험을 통해서 귀농한다. 이런 분도 꽤 있더라고요. 경험을 써가지고 도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으니까 내가 노후는 그냥 농촌에 조그만 땅 얻어서 그냥 내가 먹을 만치 먹고 또 팔 수 있고 근데 팔아서 생계 유지할 정도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깨끗한 농촌에서 살지.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도시 농부로서 1, 2년 경험을 쌓고 간다. 이런 분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는데 현재 하여튼 우리나라는 도시 농업을 또 찬성하는 수도 많지만은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걱정, 불안해. 도시 농업 너무 발전하면 안 되는데. 도농상생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말뿐이지. 도농상생. 도시와 농촌이 같이 더불어 잘 산다는 게 도농상생이잖아요. 말뿐이지. 도농상생 뭐 되는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적으로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미래 세대 자연보호 시민 참여, 사회 형평, 경제 작업. 이게 5개 축이잖아요. 이제 미래 자연의 기둥, 시민 참여의 대들보, 사회와 경제의 지붕. 이 5개 요소들을 그림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런던의 도시농장, 공동체 텃밭, 얼로트먼트. 여러분 도시농장 이 말이 3가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농업하면 똑같이 생각하지만은 나라마다 용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런던의 도시농장 하면은 제가 뭐 했습니까? 무조건 가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 없이 소, 동물, 조그만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 텃밭 동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꽃이나 채소를 가꾸면 공동체 텃밭이에요. 근데 얼로트먼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산업혁명 때부터 이어져 온 게 얼로트먼트가 그랬죠.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커요. 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분양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데요. 저기는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드물어요. 뭐냐면 제가 가본 얼로트먼트는 다 자물쇠를 채우고 다녀요. 다른 사람은 못하. 딱 얼로트먼트에 자기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요. 파리는요, 옥상 텃밭 발달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유적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옥상 텃밭은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파리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 라파옙 백화점인가요?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에요. 고급 백화점의 옥상이에요. 텃밭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딸기철에는 딸기를 하고요. 또 그 딸기 끝나면 다른 것도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게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라파옙 백화점에 들어오면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1층에 보면 이제 화장품 매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딱 고정이 있는데 지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9층인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딱 가면 완전 신세계가 벌어진다. 야, 파리 시내에 이런 텃밭이 있어? 그게 굉장히 큰 백화점인 옥상을 완전히 텃밭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막 벽면으로 타고 올라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2015년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기 정말 맛있다. 양도 많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요. 완전 생태 관광, 도시농업 생태 관광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옥상 텃밭, 그래서 파리가 옥상 텃밭이 유명해졌고요. 아그로 시티를 해가지고 파리시 근교에 있는 꼴롱이라는 조그만 인구 8만의 도시에서 도시 농업을 실험하는 그런 하고 있고, 베르사유 왕실 채원 330년 역사를 가진 제수밭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제수밭인데 저게 우리 서울 텃밭도 있어가지고요. 있고 베를린에 이제 템펠호프 공항공원, 아까 그 공항 이름이 템펠호프인데요. 그 공항의 지금 일부를 텃밭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작았다가 계속 넓혀지고 있어요.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 좋은 거고, 아까 그 머리 좀 까지고 이제 그 마을 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스터 그린 설명한 거기 프린체신 가르텐. 프린체신은 그 프린세스니까 그 공주겠죠, 공주. 그 공주 정원, 공주 텃밭인데요. 원래 이게 백화점 부지였어요. 백화점 부지인데 이제 오래된 백화점을 허물고 빈 땅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유목하는 농부 그라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왜냐하면 유목이 움직여 다니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 유목하는 뭐 농부 뭐 이런 사회적 기업이 그 베를린시에서 빌려가지고요 임대료도 줍니다. 빌려서 그 하고 있고, 클라인가르텐 소정원 이런 거는 아까 7만 구역이나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고요. 한 콜로니가 1,000구역 정도 있고, 한 구역이 한 140제곱미터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14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조그만 집도 하나 있고요. 정원도 있고, 그런 게 클라인가르텐인데 너무 많아서 녹지역할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5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점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하고 있다. 이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해가지고 부합하면 3점을 주고 녹색을 주고요. 중간이면 2점을 주고, 그다음에 하는 1점을 줘가지고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는 클라인가르텐을 점수를 좀 되게 낮게 줬어요. 그럼 지속 가능성이 좀 낮다. 왜냐하면 클라인가르텐은 자기 별장처럼 쓰잖아요. 다 자물쇠를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채소를 가꾸는 사람은 그거 못 봤어요. 다 꽃을 가꾸고 있고요. 정원에 물만 주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그게 채소밭이었는데 지금은 그 채소를 가꾸는 게 의외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이러다 보니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공동체성은 좀 떨어지는구나. 먹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경제 생산성이나 형평성은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여수를 해서 아까 못 들어가게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1점을 주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고요. SDG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그랬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데요. 이게 도시농업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제가 여러분 그림 본 거 있잖아요. 그림 본 거를 기억해 보세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뭐 흙을 살리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채소나 뭐 가수를 경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크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도시를 살리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제적 흐름인데요. 국제적 흐름이 보면은 2015년 9월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다 모여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2개 지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초열대야가 뭡니까? 한밤인데요. 30도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밤 25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 열대야라 그래요. 근데 한밤인데 30도, 31도가 계속 유지되고, 밤에도 30도, 31도 되는데 아침에도 그렇다. 그거를 초열대야. 그걸 처음 경험하자. 거기 하루도 아니고 계속 며칠 동안 연결됐습니까? 왜 그렇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난 거지? 우리가 화석연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죠. 화석연료로 많이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더워진 거죠. 지구가 더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 얼음이 녹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원래는 북극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못 다녔어요. 얼음이 꽉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북극 항로가 새로 개발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요.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부산항이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항구로 부상하고 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항로가 왜냐하면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물건을 이제 수출하려고 하면 큰 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쭉 가다가 이제 싱가포르 쪽에 말라카 해협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수에즈운하 거쳐서 지중으로 해서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면은 한 24일 이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 왜냐면 우리 쪽으로 동해를 거쳐가지고 캄차카 반도로 해가지고요, 북극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해안을 쭉 따라서 네덜란드로 가면요, 14일밖에 안 걸려요. 10일 단축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박회사나 해운회사는요, 북극 얼음이 빨리 녹으라고. 왜냐면 장사가 되니까. 근데 북극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 지구가 성하겠어요? 그 전에 뭐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나는 거지. 예? 이 생물도 죽고. 그런데 그 기업 측면에서는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 항로가 개척되고 이제 막 다니니까 10일 예산 주게 되니까요.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거지.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2015년 12월에 요 3개월 뒤에요. 파리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걸 했어요. 지금까지는 교토 어정서라고 했어요. 교토 어정서 해가지고요. 일본 교토에서 만나가지고 사인한 교토 어정서 해가지고 뭐 배출권 거래 제도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제도들을 우리 해왔는데 이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신기후 체제라는데요. 가장 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합의한 게 뭐냐면요. 이제 석유는 끝났다. 더 이상 화석연료 시대가 없다. 이제 그 종언이다. 이런 걸 선언한 것이 이 캅21. 이 캅이라는 건요, 컨퍼런스 오브 파티즈라는 뜻인데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거를 줄여서 캅이라고 합니다. 캅21.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석유 시대가 끝났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농사도 너무 막 석유나 막 기계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석유 대신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써야 되고요. 기술도 적정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농업과 이게 그 에너지를 새로 이제 바라보게 된 거고요. 하여튼 이런 걸 빨리 협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인 2016년 10월에 그 키토,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키토에서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주거 및 지속 가능 발전 도시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요. 이게서 문서를 채택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도시 어제입니다. 우리 도시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어제들이 있다. 그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농업이고 이게서 나온 것이 도시권입니다. 도시권. 도시에 대한 모든 사람이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포용도시. 이 포용이란 말이 요새 심심찮게 신문이나 TV에서 나옵니다. 포용.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그런 말 안 쓰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그 현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내건 것이 포용국가예요. 포용국가. 이번에 뭐 정책실장이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경제수장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포용국가의 전문가예요. 포용국가의 이론적인 기초를 닦은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포용이란 말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할 겁니다. 포용이란 게 뭐지? 국가가 아니라 우리 도시가 포용이란 게 포용. 다 끌어안고 간다. 그런 거잖아요. 이 도시권, 우리 모든 시민들 있잖아요. 도시 공공공간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권이고요. 포용도시인데 사실 이 도시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진보적이랄까요? 좀 급진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모두 우리가 권리가 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말이 생소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연구원이라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 도시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이제 그 대구대학 교수분인데 도시권 설명을 쭉 했어요.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토론한 시간이었는데 그 말은 연구원이니까 그 토론자들이 다 연구원의 박사급 사람들이에요. 그 토론을 하는데요. 이제 그 토론 사람이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도시권은 그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도시권이 있잖아요. 우리 수도권이죠, 수도권. 수도권 같은 그런 권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도시권의 교통 문제가 생각하고 또 환경 문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이 강사로 우리 초대한 그 대구대학 교수님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도시권은 그런 도시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 들었냐고. 그 권은 권력의 권이 아니라 권리의 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박사들도 그 말이 나들었으면 도시권이라는 말로 수도권으로 생각하지 그게 권리를 뜻하는 건 몰랐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이 이까지는 아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MDG라는 게 있어요. MDG. MDG가 이제 새천년개발 목표라 가지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2001년부터 2015년 15년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MDG에서 정한 8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5년간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MDG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MDG라는 거, 새천년개발 목표라는 거는 이제 이 새천년을 맞아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를 해서 우리 노력하자고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MDG라는 걸 새천년개발 목표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15년을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MDG라는 건요, 선진국이 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못하는 나라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이 막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난 15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너무 많이 우리가 홍보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로 그래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이쪽 MDG라는 거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시민과 기업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와 사회 환경, 이거 첫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 환경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좋아도 안 돼요. 경제만 좋은 데서요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좋지만은 환경도 깨끗한 환경도 보존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줄이고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청년 실업,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다 일자리를 갖게 만들고 또 빈부격차도 줄이고요. 여러분 서울이 의외로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 이번 여름에 그 박원순 시장이 한여름에 그 서울의 강북구에 삼양동이라는 데 옥탑방에서 한 달간 그 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 간 줄 아십니까? 강북구가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구예요.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강북구라고. 그래서 거기 의미가 있어서 그 간 거예요. 그것도 옥탑방에. 그게 이제 빈부격차가 의외로 심하다는 그런 말은.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거는 그런 격차를 말하거든요. 잘 살기도 하면서 격차도 줄이고 그러면서 깨끗한 환경, 미세먼지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싹 사라졌는데 미세먼지 사라진 이유가 공장이 다 문을 닫아서 깨끗해졌다. 그거는 지속 가능 발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차를 안 몰아. 불편한데 옛날부터 너무 불편한데 이제는 기름값이 지금 많이 너무 비쌌어. 자동차도 못 몰고
공장 문 다 닫고 공기는 깨끗하고만 그건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라는 거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에 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인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론이 포용, 도시권이고 뭐 그런 거는 뭐 농업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쭉 이제 굉장히 많은 이것들이 농업과 다 관련이 됩니다. 그 농업은 있잖아요. 않습니까? 농업만 이야기, 도시 농업도 이제 농업이니까요. 농업은 빈곤 문제, 교육, 성평등, 그러니까 젠더 문제와 농업 이것도 있습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의 농업 활동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촌에 가면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고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 농업을 할 때 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훨씬 적어요. 농업 소득의 차이가 남자가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농업을 하면서요 성평등 문제도 불가분히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 많이 이용하죠, 에너지 이용하죠,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기후 변화 농 관련되고 생태계보 뭐 여러 분야에 이제 관련이 되는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전세 도시 농부 있잖아요. 도시에 농사 짓는 사람 몇 명인가? 8억이에요, 8억. 이 유엔에서 UNDP에서 나온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한 20년도 된 데이터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조사를 안 해가지고요.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지금 8억 명이라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 도시 농부가 도시에 농사 짓는 사람이 8억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좀 생략하고. 헤비타 3입니다. 헤비타 3인데 이거 헤비타 3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유엔 회의 이름입니다. 제3은 제3차란 말이고요. 2016년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채택된 그 문서가 새로운 도시 어제 그리고 여기에서 있고요. 이런 거 생략하고 여기 새로운 도시 어제라는 데서요. 처음으로 농업 또는 도시농업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나온 문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이란 말은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도시농업. 여기 보면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이라고 다 농업인데 두 개를 말 쓴 이유는 있잖아요. 요거는 산업으로서의 도시농업이고요. 요거는 취미. 파밍은 취미나 여가활용으로서의 농사. 이걸 다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이라고 쓴 것 같아요. 산업으로서의 농업도 있고 또 우리 도시농업 취미나 여가활동으로서의 농업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씨앗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런 것들도 이 새로운 도시의제의 농업 관련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겁니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 이해하면은 거의 딱 얻는데 이게 이제 포용성과 도시권 이것이 그 새로운 도시의제의 핵심인데요. 이 포용성, 인클루시비티 가지고 끌어안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뭐 요건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요새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그 일자리는 창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여기 꿈은 큰 비전은 포용입니다.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 이 포용이란 뭐냐면 이게 도시를 국가로 바뀌면 비슷한데 모든 사람이 재산이나 남녀 성별이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외국인이거나 기독교거나 불교거나 또 뭐 유교거나 뭐 여러 종교 관계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다. 이거 포용 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배경에 관계없이 도시에 있는 모든 활동에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가 보장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권은요, 영어가 right to the city입니다. right, 도시에 대한 권리예요. 도시에 대한 권리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원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이 도시에 우리는
도시가 점점 사유화되어 가고 있고요. 도시에 공공공간이 많습니다만은 점점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도시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민들은. 그걸 그 도시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성별,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관계 똑같이 하는데요. 이 사상을 확장해서 도시 공공공간에 시민이 경작할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경작권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이건데 우리 이복자 그 대표님께서 이 강의를 꼭 해달라고 부탁받은 거는요. 경작권, 이 하나만 이야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는 있잖아요. 그 도시농업법이 있습니다. 도시농업법이 아니라 어로트먼트 액트라고 있는데요. 그 법의 정신이 이렇습니다. 그 원래 그 법이 100년 전에 만들어질 때 그 뭐냐면 여섯 사람 어떤 도시에 6사람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요. 요구를 하면은요. 요구를 하는 뭘 요구하느냐면은 우리 동네에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6사람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서 요구를 해서 시청에다가 제안을 하면은요. 반드시 시의회가 그걸 안건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6명 이상이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텃밭이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시의회가 열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자 땅이 있느냐 찾아보고 없으면 기다리라.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시민은 이 도시 내에서 농사지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좀 황당한 이야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시권이 아니 그런 거예요. 도시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서관에 있잖아요. 도서관을 우리가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공원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특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강동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장애인, 어린아이, 임산부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니까 공공시설물이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기관을 말이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직접 세대, 간접 세대. 내가 낸 세금으로 뭘 만들거나 운영되는 공간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거 딱 공공자산이고 공공기회예요. 그거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세금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강동 구민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순간에 권리를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의무가 있죠. 변경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이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 사유는 안 됩니다. 나무의 땅 있잖아요. 나무의 건물 그거는 안 되지. 사유재산 거니까. 내가 말한 거는 공공자산입니다. 공공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거지. 그런 개념 맞지 않습니까? 도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고 관리되는 겁니다. 도로. 그럼 이 도로도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세요. 우리 도시에 얼마나 큰 공간이 많습니까? 도로, 보도, 공원, 도서관, 보건소, 학교 옥상, 학교 텃밭은 왜 학교 텃밭은 우리가 참여 못하지? 제가 밴쿠버나 이런 데 학교 텃밭을 가봤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학교 텃밭은요. 그 학교 것이 아닙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게 학교 텃밭 중요하거든요. 학교는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원래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때 도시계획의 시작은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시작입니다. 애들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 그게 마을이에요. 그게 초등학교거든요. 그 초등학교에 있는 텃밭은요. 그 아들의 그 학교에 있는 몇 명 학생이나 선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밴쿠버에 갔을 때, 시애틀 갔을 때 다 그렇더라고요. 아, 학교 텃밭은 마을 중심지 역할하구나. 다 자원봉사하고. 우리나라 학교 텃밭도 있잖아요. 그건 조금 하단 같은데, 근데 선생님도 싫어해요. 만들어 놓으면요. 막 우리 교육청 내려와서 억지로 만들어요. 서울에 학교 텃밭이 900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교 텃밭이 있어요. 숫자는 많은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고요. 또 학교의 옥상 텃밭은 거의 잘 안 돼요. 거의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 올라가는 게 위험하고 이러니까 다 막아놓기도 하고요. 그 학교 옥상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방이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텃밭은 이게 동네 중심지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도시권, 경작권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왜? 공립학교 같은 거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학교 텃밭 딱 개방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그거 운영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가서 구경이라도 하거나 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권리가 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거를 우리 도시농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 사실 근데 빈 공간이라고 다 농사 지으면 안 돼. 제가 볼 때 그래요. 빈 공간이라고 너무 도로에 다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막 다니는 옆에 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야 되지. 안전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너무 옛날에 쓰레기를 막 버리던 곳이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흙도 안전하고, 근데 흙 있지 않습니까? 흙 좀 이렇게 좀 오염된 땅이라 하더라도요. 채수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기 때문에 걷어내거나 또 다른 흙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권리가 있구나 여러분이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아까 영국의 예를 받다시피 도시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까지 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거로 오늘 저 결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베를린 도시 경작 선언문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뒤에만 나온 이야기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순간인데, 도시가 우리 텃밭이다. 몇 해 전부터 많은 도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 텃밭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공동체 텃밭은 도시에서의 좋은 삶을 위한 실험 공간이다. 우리 도시농부들은 다 함께 노는 땅을 만남의 장소로 바꾸고 자신의 씨앗을 채취하며 고층 건물 사이와 또 그 위에서 벌을 치고 다양한 방식의 퇴비 만들기를 실험하며 수확한 채소를 보존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와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소비를 강요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도시 사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 이게 도시권입니다. 도시권.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공동체 텃밭은 확대되는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점점 우리 도시 공간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가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릇과 상업화에 맞서는 공유제입니다. 우리 텃밭은 공유제라고요. 문화적, 사회적, 세대 간 다양성을 담고 이웃 간에 함께하는 장소가 텃밭입니다. 자연을 체험하고 생물 다양성, 식량 주권, 종자 보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만들고 지키며 가꾸는 열린 공간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협동하는 도시사회가 여물어간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며 재이용하고 수리하며 개조하는 실험 공간입니다. 불투수 지표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스팔트로 돼가지고요. 휴경지, 또 완충 녹지에 대한 생태적 대안이다. 도시와 농촌 농업을 잇는 다리다. 공동체 텃밭은 자연의 한계와 내재적 가치, 지구적 정의, 공정한 생산 조건을 존중하는 농업과 고품질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도시 공동체 텃밭은 환경교육,
공동학습, 교환과 공유의 장소이다. 또 휴식과 선물 받은 시간을 위한 장소이다. 이 한두 시간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게 있잖아. 이거는 내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시간이에요, 시간. 바쁘게 지나다가 여기 있는 내가 몇 시간 텃밭에서 보내는 이 시간은 내한테 주어진 선물. 그런 말씀입니다. 선물 받은 시간이다. 도시기후 개선, 삶의 질 향상, 환경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고독, 폭력, 익명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다. 이제 갈무리 마지막입니다. 도시 텃밭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일부이다. 도시 텃밭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 텃밭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며 존속 여부도 많은 경우 불확실하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텃밭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부지, 한 땅의 금전적 가치만을 고려하지 그 부지가 도시 공간과 대도시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가와 도시계획가에게 공동체 텃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윗상을 강화하며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공동체 텃밭을 포함시키고 텃밭 친화적인 도시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전의 자동차 친화적인 도시에서 모두가 주차장을 가질 권리가 있었듯이 텃밭 친화적인 도시에서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자연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입니다. 권리로서 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주민에게 공공공간을 형성할 권리를 주기, 집 가까이에 시민을 위한 학습시설로 쓰일 비상업적 용도의 공공공간을 보장하기, 다양한 인간, 동물, 식물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고품질의 녹색 공간과 도시 자연으로 전환하기. 도시 텃밭은 우리의 생활 공간이다. 도시 텃밭은 다양성이 생기고 희망이 자라며 지속 가능성 기반 사회가 삭트는 곳이다. 우리는 이 텃밭들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도시가 우리의 텃밭이다. 이게 그 선언문이거든요. 제가 그 원어를 근데 한 3개월 걸려서 이 문장을 번역했으니까 뭐 거의 틀리지 않은 조금 우리나라 같지 않은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번역투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농업이 가지는 가치가 이렇다는 거죠. 식량 주권, 종자 보존, 그다음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권리다. 우리가 그냥 뭐 3월이나 4월 되면은 이제 신청하고 추첨해서 내가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는 혜택이 아니라 그냥 권리인데 강동구가 그 권리를 많이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고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 점점 발전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원한 만큼 그리고 보장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원래 강동구의 도시농업 장기 계획이 1가구 1텃밭이잖아요. 뭐 1가구 1텃밭이에요. 이 강동구의 도시농업 비전이.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